안녕하십니까. 한방과립 전문강사 약사 배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순환기부터 호흡기, 소화기, 피부 여러 질환에 고루 사용될 수 있는 바나우박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황련해독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황련해독탕은 딱 한 군데 정해져 있는 곳에 쓰기보다는 두루 전신에 안 쓰이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바나우박탕도 마찬가지 처방입니다. 한 군데 딱 고정되어 있어서 딱 그 질환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병리에만 맞는다면 전신의 어느 질환에도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제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정말 임상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제제입니다. 자, 바나우박탕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결국 스트레스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스트레스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그런 반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내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몸이나 마음이 되게 무기력해지는 이런 우울증 증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울증 증세로 가게 되는 것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분들도 이런 증세는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런 우울한 느낌이 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기운이 떨어진다든지 기력이 없다든지 이런 증세들, 또는 크게 이제 내가 내 몸을 손상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만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든지 꽉 막힌 느낌이 든다든지, 또는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소화불량이 생긴다든지 견통이 생긴다든지 감기가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든지 비염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수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위키디피아라는 곳에 있는 그 우울증의 정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불안이나 흥미저항, 식욕장애, 수면장애, 자살을 생각하는 것 이런 등이 주요 증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전반적으로 많이 내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중 변화도 좀 심하지만, 이러면서 소화불량이나 두통, 목과 어깨 결림, 가슴 답답 등 신체 증상도 같이 수반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병이지만,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다양한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바나우박탕이 이 스트레스, 내 몸이 저항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 몸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우울한 느낌이 들 때 내 몸이 반응하는 반응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림에처럼 이렇게 폭발하는, 주로 이렇게 양증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하는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는 내가 무기력하고 굉장히 내가 수축되고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는 이렇게 반응하는 음증의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반응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제 한 가지, 그 전에 우리가 호흡기라든지 소화기를 할 때 배웠던 처방들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황련해독탕까지 합치면 이 양증의 내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약들은 이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내가 받았을 때 풀 수 있는 약을 환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내가 우울해지고 기분이 처졌을 때도 쓸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바나우박탕인데, 이런 약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한테 가끔 이제 약을 드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좀 없애드리는 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그런 약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약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되게 좀 당황하기도 하지만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제 기전을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잘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약이 우리한테 있다, 아직 남아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폭발하고 이렇게 분노가 치밀고 이랬을 때, 보통 이럴 때는 열이 많이 성해요. 얼굴도 벌게지고 그 다음에 입도 써지고 눈도 빨개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주로 간기울결이라는 상태로 간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간기울결이라는 상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전자에 호흡기에도 나왔고 소화기에도 나왔습니다. 바로 소시호탕을 사용하는 증세예요. 또는 혈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황련해독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벌게지고 그러죠. 그 혈압도 오르고, 그렇죠? 거기에 반대로 침울해지고 우울해지면 바나우박탕이라는 처방을 써서 기를 잘 돌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증상들은 그 우울증을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기분이 처지고 내가 걱정되고 이렇게 이렇게 컴다운되는 이런 증상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목에 뭐가 걸려서 답답하다든지 또는 코가 계속 걸려 있다거나 콧물이 계속 난다든지 또는 이런 것 때문에 기침이 계속 수반된다든지 소화불량 등이 수반되는 이런 증세들을 같이 수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나오박탕이라고 하는 처방은 바나오박탕만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바나오박탕과 함께 같이 오는 처방들이 합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의약품을 선정해서 쓰실 때도 이 바나오박탕을 같이 껴주느냐 껴주지 않느냐는 역시 황련해독탕과 마찬가지로 그 환자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줄 수 있느냐 긁어주지 못하느냐의 그 판가름에 서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신에 안 쓰이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것만 가지고 뭘 한다기보다는 이거와 함께 더불어 사용한다. 이런 개념을 가져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나오박탕의 한방 병리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담기울결이라고 부릅니다. 담이죠, 담음 할 때 그 담입니다. 그 담기가 잘 풀리질 않고 돌질 않아서 무언가가 막혀있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가 울체되어 있는 상태다. 보통 기가 울체되어 있는 상태는 가장 많은 것은 결국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지불수다. 내 정신 상태가 좋질 못해서 기가 돌질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기울이라고도 하고 담기울기로 돼요. 근데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양증과 음증이 있는데 이 바나오박탕은 바로 음증의 기울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나오박탕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런 말들이 막 지금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뭐 기울이라든지 뭐 담기울결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돌아다녔는데 이 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바나오박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기란 무엇이고 그러면 기란 무엇이고 이 기가 울체됐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쭉 이해하고 넘어가면 보다 쉽게 바나오박탕을 이해할 수 있고 임상에 보다 두루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나오박탕은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가 잘 돌질 않아서 기가 잘 돌질 않으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라는 거를 이제 좀 우리가 알아볼 텐데 기란 무엇이냐? 기란 뭔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유형이지만 무형이다. 기라고 하는 것만큼 현대의학적인 사고방식과 안 맞는 게 없을 거예요. 그 탕인이 한의학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제가 그림에 그려 있는 내용이 거기에는 그림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기는 이 전류다. 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전압이 있고 전류가 흘러가잖아요. 전류가 흘러가는 것은 측정은 되지만 보이진 않습니다. 작동은 전기기기가 작동을 하면서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요는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작동시키는 작동 에너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구가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에 의해서 바로 기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전류가 약해지면 작동을 잘 안 하겠죠. 기계가. 전류가 강하면 작동을 훨씬 더 잘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관찰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분해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관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의학이 이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거를 우리 몸의 구성 요소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의학하고 가장 다른 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에너지다. 에너지 그냥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기교의 전류다. 이 에너지가 끊기면 작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기가 끊기면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에너지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 몸을 작동하기도 하고 장부의 기능을 유지시키기도 하는 이런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다. 유형이지만 무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이걸 이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를 이제 많이 쓰면 뭐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게 이제 내 몸이 소모하면 그게 뭐 없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아주 큰 차이점이다. 뭐냐면 그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입니다. 전기. 우리 신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인데 그 사정을 하고 나면 남성 같은 경우에 사정을 하고 나면 이 전기의 3분의 1 정도가 소모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기를 잘 보존하려면 결국은 결국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양의학에서는 이게 자꾸 분화되고 생기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배설하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장수법에서도 이런 차이점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우리 몸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시각 차이가 좀 생기고 기라는 것도 그런 시각 차이가 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라는 건 하여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움직이니까요. 움직이는 건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측정할 수 있는 서양의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기는 우리 몸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는요. 크게 세 가지에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선천적으로 부모한테 받은 거. 그거를 이제 신의 정기라고도 하고 선천의 기라고도 합니다. 그래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 몸이 계속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걸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수곡지기, 그리고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가 더 있죠. 청기입니다. 바로 공기 중에서 받는 거. 우리가 공기 중에서 받는 거는 산소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자연의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몸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어디로 갑니까? 피톤치드를 받으러 산림욕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자연의 청기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신의 정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겠느냐? 내 몸에 원래 에너지가 있겠느냐? 이거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편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수정을 하잖아요. 수정을 하고 나서 착상이 됩니다. 착상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나날이라고 하는데 분할을 할 때 거기에 에너지, ATP가 없으면 분할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난자와 정자에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엄마한테 받기 전에 분화하게 필요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다. 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뭐 받겠죠. 받고 나서 애가 밖으로 뛰어져 나옵니다. 탯줄을 딱 잘랐어요. 탯줄을 딱 자르고 난 다음에 애가 때리면 호흡을 팍 하면서 응 하고 울죠. 자,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그게 몸이 살아있다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응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젖을 물리죠. 그럼 젖을 빨아요. 그러면 젖을 빠는 행위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그것을 빨아서 우리 몸의 장부에 그게 들어왔을 때 소화를 시키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듯 기본적으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것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받은 에너지다. 이거는 달라요. 애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선천적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엄마한테 기본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선천의 정을 받으면 이 선천의 정은 금방 소모가 되겠죠. 있는 거니까 써버립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래서 물고 빨아서 바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소화 과정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어서 비 위로 들어가서 비가 수곡 정리를 잘 빨아들여 가지고 기로 만들어 줘야 이것이 내 몸의 에너지로 다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수곡지기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